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활력을 주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해피지영 윤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체면 상담사 강민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예, 오늘도 펜타힐링 심리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남편과의 갈등에 대한 사연인데요. 이 사연 지영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처음 이분 사연 읽었을 때 되게 뭔가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펜타힐링에서 함께 풀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읽어드릴게요, 사연. 저는 52세 유방암 환자입니다. 남편은 60살이에요. 남편은 예민하고 짜증이 많은 성격입니다. 작은 일에도 꼬투리를 잡고 늘 시비를 걸어요. 왜 이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저도 화가 많이 납니다. 이러다가는 제 몸만 더 망가지는 것 같아서 요즘엔 남편이 짜증을 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더니 제가 반응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나 봐요. 짜증을 더 냅니다. 그는 싸움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고 힘드네요. 남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 잘하고 군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게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집에 들어오면 저한테 화를 내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요. 이런 남편 때문에 제게 암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들들은 엄마가 아프다는 얘기하는 것을 듣기도 싫어하고 남편은 수시로 화를 내서 피해 다녀야 하고 이런 가정생활에 해답이 있을까요? 진짜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지금 암 투병도 하고 네. 계신데 남편분은 남편분대로 막 예민하고 짜증이 많으시다고 해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남편분을 상담을 받게 하려고 의뢰가 들어오곤 해요. 네. 그리고 누가 봐도 남편이 참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딱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저 히스테릭하기만 한 예민하고 짜증 많은 남편 그리고 이제 아내는 그저 눈치 보고 피해 다니기 바쁜 딱 요런 구도로 이제 언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분은 오로지 이제 남편의 예민함이나 짜증, 꼬투리, 시비 이런 거에 그저 상처만 입기만 하는 좀 피해자이기만 한 것처럼 좀 보여서 자칫하면 이제 모든 공격은 남편분이 다 혼나고 아내분은 뒤로 쓱 이제 빠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는 케이스이기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분은 아무 문제 없고 아내분이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요. 네. 남편분도 분명 너무 예민하고 짜증 많고 뭐 툭하면 또 꼬투리 잡고 시비 거는 거 분명히 문제인 건 사실인데 그와 관련해서 아내분의 경우 이제 마음속이 지금 어떤지 그분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남편분이 꼬투리 잡고 시비 잡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아내의 내용 그 밑에 바닥에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어허. 지금 사연에서는 초반에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네. 지금 거의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다가 요즘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러니까 회피 전략을 이제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안 통하고 있죠. 회피 네. 전략을 해도 반응을 안 하니까 재미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짜증을 더 낸다고 해요. 네. 남편분은 학자들은 이제 이런 경우 과잉보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네. 아내분이 보여주시는 태도,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그리고 눈치 보면서 이제 싸우지 않으려고 슬금슬금 피하는 이거를 전형적인 이제 회피 전략인데 그 전에는 참고 넘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지 지금 두 분 연세가 이제 벌써 50대 그리고 60대인데 더 젊으셨을 때 두 분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양상으로 진행해 왔었는지 그걸 알아내야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남편은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계속 짜증이 많고 예민하고 뭐 계속 자기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맞짱을 떴는데 아. 예, 맞짱을 떠면은 더 자꾸 이게 내 몸이 되고 나빠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무시를 한다. 결혼 초부터 그랬대요. 아니, 결혼할 때부터. 거의 그러니까 초기부터 아, 계속 몰라. 그랬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다를 수는 있죠. 근데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서 혹시 그 남편을 일주일에 한 번만 볼 방법은 없냐 뭐 이런 거 이렇게 아 집에서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네. 결혼을 했는데 옛날 분들은 요즘처럼 막 이혼이 많고 이런 게 아니니까 좀 적게 보면 몸이 많이 좋아지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각방을 일주일에 뭐 어. 한두 번 본다든지 직장을 이제 일을 갖다가 뭐 좀 다른 지역에 일을 잡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좀 주말에만 본다든지 하면 급격하게 몸이 좋아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쵸. 당장 이제 부딪혀서 스파크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 근데 그게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이분이 말씀해주신 사연을 봤을 때 특히 이제 남편분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하고 군자처럼 행동하는데 집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막 이렇게 자기한테 이제 아내한테 화내는 사람으로 변한다고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다고. 통상적으로 밖에 나가서 잘하는 건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는 어차피 사회적 맥락에서는 이제 생존 모드가 되기 때문에 네. 밖에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하회탈 쓰고 살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겉모습이? 남편분처럼 또 도깨비탈 쓰고 막 까탈스럽게 구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집에 왔을 때 그냥 참고 스트레스 있는 거 별로 표현 안 하고 지내시는 케이스들도 있고. 우리 강 수장님은 집에서 어떠신가 궁금해요. 부인을 잠깐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나중에 한번 다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 물어보셔도. 일단 넘어가고 그거는. 네, 집에서도 비교적 이제 무난한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분 남편분은 밖에선 되게 잘하다가 집에 오면 엄청 까탈스러워져요. 이게 굉장히 보편적이면서 그리고 이제 유아적인 특성이 있어서 요 내용을 보면 남편분이 성격이 원래 예민하고 짜증 많아서라기보다는 이 남편분이 이렇게 아내분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고 꼬투리 잡고 시비 거는 게 저는 어리광으로 보여요. 네. 어떤 악의적인 어떤 언행이라기보다 네. 투정 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개념상 아내가 없고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랑 결혼한 그런 케이스.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자꾸 엄마한테 투정 부리는 더 앵기고 더 관심 받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혼나가면서 계속 엄마한테 앵기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 혼날 짓을 또 막 일부러 해요. 막 여기저기 낙서하고 뭐 떨어뜨리고 부시고 찢고 막. 근데 아이들은 비록 역기능적이지만 그렇게라도 받는 관심을 계속 갈구하게 돼요. 정서적으로. 이분 남편분이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계속 관심을 짓궂게. 달라. 예. 근데 초반에는 맞짱을 뜨셨다고 하셨고 지금은 이제 무관심 무시하려고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두 가지 방법은 둘 다 아니네요. 예,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이걸 애처럼 아이고 그랬어. 그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엄마처럼 좀 해주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남편이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필요로 한 사람이네요. 네. 구걸하는 사람이네요. 예. 예. 그 지금 엄마 관심을 아내를 통해서 지금 얻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유추한 게 맞다면 이분은 우쭈쭈쭈 하면은 금방 풀어지실 수 있어요. 간단하네. 우쭈쭈쭈. 저번 주에는 까꿍까꿍이고 이번에는 네. 우쭈쭈쭈로 끝나는. 그쵸. 남자가 그 어떤 좀 성숙하고 자기 자급자족이 되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짜증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짜증내지 않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없지. 그리고 뭐 재미가 없다고 더 짜증내고 이런 게 없을 텐데 아마 이게 관심을 달라는 다른 표시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경우는 그런 좀 우쭈쭈쭈 해주고 조금 이렇게 관심을 주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주고 그 짜증내는 걸 좀 애들이 짜증내는 것처럼 귀엽게 봐주고 하면은 오히려 해결이 될 수가 있다. 네. 근데 지금 평생을 그걸 안 하시고 맞짱 뜨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완전 다른 쪽으로 가신 거네요. 저는 궁금한 게 저는 네.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성적으로 많이 저는 연결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뭔가 이 남편분이 화를 내고 짜증내는 그 밑에는 혹시 원활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 문제도 성생활이 있을 있지 수 않을까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적으로 두 분이 되게 원활하면 음. 그렇게 짜증내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뭔가 아니 되게 원활해도 네. 짜증을 내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원활해도 그게 좀 날 수도 있는데 그건 그거고 아 근데 원활한 것도 정말 높은 수준의 정말 좋은 관계를 했을 때는 행복하면 그런 거 상상해 마사지 정말 행복하게 받으면 아무리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군자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맞아요. 마음 편하라고 예. 사랑하고 다 이해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짧게 그냥 요즘에 강수장님한테 배운 거를 대입해 보면 네. 이게 두 분 다 자급자족이 안 되는 두 사람이 만나서 네. 한 사람이라도 자급자족이 되면 문제가 커지지 않는데 맞아요. 두 분 다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은 관심 받길 바라는 어린애고 한 사람은 그걸 관심 안 갖다가 주고? 받아줄 수 없고 네. 힘들어하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거 자체를 본인이 스트레스로 느껴버리면 그게 진짜 스트레스고 그렇죠. 아이고 그 남편이 그래도 나한테 굉장히 관심 받길 원하는구나 애들처럼 관심 받길 원하는구나 해가지고 그거를 더 포용하고? 자급자족이 되면 그걸 잘 활용하면 또 될 수가 있는데 그 자체를 스트레스로 그냥 인지해버리면 그게 진짜 스트레스가 돼서 뭐 위장병이든 혈관 질환이든 뭐 통증이든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급자족을 근데 하려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고 그거잖아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네. 근데 이 사연에서 이제 만약에 이분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유추가 아니라 네. 유추를 하더라도 직접 확인해 가면서 이제 네. 진행을 할 텐데 네, 일단 안타까워요. 사연만 갖고 얘기를 네. 하니까 일단 사연에서 언급한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제 의미 있는 걸로 놓고 본다면요. 남편의 행동, 남편이 이렇게 작은 일에도 꼬투리 잡고 시비 거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물론 이 한 줄의 문장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 일단 확대 해석을 해본다면 이분은 제가 유추하건대 남편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다가올 때 관심을 끌려고 애정을 받으려고 정서적으로 다가올 때 아내분은 그냥 밥 먹었고 일 다 했고 잘 일만 남았으면 자면 되고 이렇게 약간 사무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저는 이 남편의 행동을 지금 두 분이 그 남편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고 유추하는 것도 이분에게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마 왜 그게 뭐가 관심이 그럴 가려고 수 하는 있죠. 거지?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예. 그런 어떤. 그래서 이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직접 질문을 하면서 어떤 피드백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걸 갖고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네. 하지만 어쨌든 사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내분의 전 일상생활 속에서 남편분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유추한 대로 정말 좀 다소 사무적인 경향이 짙다면 남편분은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먹히지도 않는 이 방법을 계속 고수하는 게 네. 이성적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되지만 정서적으로는 나름 개연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는 어떤 방법을 시도했을 때 안 먹히잖아요. 네. 그러면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물론 본인은 방법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점점 강도를 세게 하는 형태로만 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남편분도 예전에 짜증내고 꼬투리 잡고 시비 걸던 그 정도랑 요즘에 더 나이가 드셔서 시비 걸고 꼬투리 잡고 짜증내는 정도가 어쩌면 더 심해졌을 것 같은데 그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점점 더 세게 내가 해줘야 아내한테서 반응이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추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다면 이분들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좀 달리하는 시도들을 이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분에게 사무적으로 대하던 태도에서 그냥 아내분 입장에서는 정말 하등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되는 말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우쭈쭈쭈를 필요로 한다는 게 정말 사실인지 그렇다라는 가정을 깔고 한번 진짜 기계적으로라도 우쭈쭈쭈를 해봐 주는 거예요. 오 그래 요즘 짜증나는 일이 많지. 뭐 작은 일에 꼬투리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이불 뭐 깐 거 가지고 뭐라 하면 그러게 나는 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서툴지 이불 깔 때마다 이렇게 삐딱하게 깔어 굳이 고쳐지질 않네. 마치 남 얘기하듯이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을 때
남편분이 보여주는 반응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처음 몇 번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는 있는데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남편이 약간 갸우뚱해요. 내가 꼬투리 잡은 걸 그대로 받아서 남 얘기하듯이 하는 저건 뭐지?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하면서 근데 어쨌든 예전과는 다르게 반응을 보여준 거에 조금씩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되게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지금 이거 뭐가 있냐면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어떤 선생님이 여기 오셨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크리스탈 괄사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몸을 관리하는 거 배우시러 오시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그 선생님은 항상 유기농을 먹고 좋은 걸 먹고 드시는데 왜 얼굴이 안 좋아, 얼굴은 어둡지?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관리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밤 1시에. 그래갖고 이제 여쭤봤는 게 뭘 여쭤봤냐면 성생활을 얼마나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안 한대요. 그리고 안 하는데 그 성 에너지가 정말 힐링 에너지, 정말 강력한 힐링 에너지거든요. 그쵸. 오르가즘을 느끼고 이러면. 근데 그분이 근데 꼴보기 싫어서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랑 같이 있던 선생님이 58세인데 성생활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고 건강하세요. 신체 나이를 그날 쟀더니 32세로 나왔어요. 와. 원래 나이는 58세인데 그 정도로 그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분한테 그런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 꼴 보기 싫어도 어차피 결혼을 했다면 이혼 안 할 거고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내가 끝까지 가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결혼한 거니까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우리 아로마 터치 테크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로마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기법인데 아주 쉬워요. 그래서 그 수업을 갑자기 그 얘기하다 그 수업 해줘야 되겠다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날. 쉬운데 이거를 하게 되면 한 명이 먼저 마음이 두 명이 둘 다 이제 약간 그러니까 같이 서로 성생활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명이라도 그 할 마음에 그 노력할 마음의 여지가 있다면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아로마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건강해지잖아요. 먼저 네. 이 짜증나고 예민하다는 이 표현을 봤을 때 몸이 좋으면 짜증나고 예민하지 않거든요. 그쵸. 몸이 건강하고 맞아요. 행복하면 몸 행복하거든요. 좀 네. 그래서 장도 안 좋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장의 건강이 세로토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도 맞아요. 안 좋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스트레스 있다 치면 몸에 그런 아로마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정말 좋거든요. 릴렉스 되고 건강 되게 좋아지고 그래서 남편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21일 동안 이렇게 해줘라. 너무 힘들겠죠. 힘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 이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게 어린이도 배워서 부모님한테 해주거든요. 이거를 아로마 터치 테크닉을. 네. 그래서 해주게 되면서 받는 사람이 마음이 점점 열어질 거고 몸이 점점 좋아질 거고 이렇게 받다 보면 또 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이게 상황이 그러면 두 분이 또 성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못 여쭤봤어요. 뭐 여쭤보기가 조금. 네, 그렇죠. 그래서 제 느낌에 이게 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도 이렇게 뭔가 다르게 이제부터 리액션을 줄 수도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 힐링과 또 아로마 터치라는 게 교감하고 감정을 나누고 그런 사랑을 주고 이런 것들이니까 예. 이런 거 한번 활용해가지고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통상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의 접근법들도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네. 만약에 이제 제가 간혹 이런 그 배우자 사이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을 때 제가 자주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의외로 이제 좀 관계를 말랑말랑하게 전개시켜 나가는 방법이 네. 발 씻겨주고 세수 시켜주는 그런 거.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이거 의외로 못 켜요. 그래요? 특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네. 전 진짜 장담할 수 있는데 이 네. 남편분 어리광 부리는 게 정말 맞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어리광 짜증 부리고 시비 거는 어리광 이런 식으로 어리광 부리는 분한테 앉아봐 해놓고 세수 시켜주고 코팽 하고 머리도 감겨주고 예. 발 좀 씻겨주고 처음에는 영혼 없이 하더라도 효과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요. 그렇게 아내가 정말 애기 얼굴 세수 시켜주듯이 이렇게 네. 시켜주고 나면 네. 그러고 나서 짜증 못 부려요. 민망해서라도. 대박. 네. 효과 있어 이거. 예. 분명히 효과 있어. 이거 분명히 못 켜요.
근데 궁금한 게 이분이 사연 주신 분이 그렇게 하기가 약간 민망하고 약간 마음에 처음에 좀 그럴 수 어색해 있죠. 느끼겠죠. 네. 아니 그것만 극복하면 제가 볼 때 그것만 그거 극복하면.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처음에 뒤에 앤서야. 예,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네. 두 분을 일단 상담실로 모셔서 남편분 근데 보통 남편분이 잘 안 오려고 하기는 해요. 네네. 근데 어쨌든 억지로라도 모셔서 어. 이제 자식을 동원해서라도 두 어허. 분을 모셔서 일단은 두 분 손에다가 네. 이렇게 핸드크림이나 오일 같은 걸 네. 발라서 네. 서로 손을 손 주물러 마사지 주는 걸 괜찮다. 먼저 시켜요. 네. 그럼 되게 뻘쭘해하세요. 당연히 그래요? 되게 어색해하고 어. 거의 1분도 안 하려고 드는데 네. 네. 처음엔 어쩔 수 없어요. 강제로 그냥 어. 터치를 시켜요. 멋지다.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렇게 만지게 한 다음에 네. 근데 막 뿌리치면서도 네. 나중에는 손을 대고 있어요.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어. 표정이 조금씩 달라져요. 어. 그렇게 이제 강제로 터치를 시킨 다음에 네. 이제 가족들 자식이 있으면은 신신당부를 해요. 두 분 오늘 바로 가셔서 발 씻기기, 서로 발 씻겨주기, 어허. 세수 시켜주기 네. 강제로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어. 한 번 민망한 것만 트면 되거든요. 마치 처음에 방귀 트는 것처럼. 그 명분을 만들어야겠네. 네. 아니 이게 뭐가 자꾸 뭐가 옷에 좀 뭐가 뭐 떨어진 것 같은데 자기서 뭐 내가 머리를 제대로 안 깎는 거야?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감겨주든지. 네. 아 저기 뭐 발을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발을 씻겨준다든지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네. 하면은 정말 좋겠다. 그 그거는. 어리광이 없어질 수 있겠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개 더 덧붙이자면 그 남편분만 이제 그 아로마 터치 테크닉을 해주라는 건 아니고 서로 해줘야 그쵸, 되는 그게 서로 좋은 해주는 거예요. 게 그래서 좋죠. 이렇게 한번 해드리면 남편도 이렇게 정말 사람이기에 또 서로 해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정말 좋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열려지거든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두 분 다 서로 이렇게 해주면서 마음도 트이고 좋은. 힐링되고 막 좋아지는 관계가 되면 사실 좋겠네요. 그리고 자꾸 발 씻겨주기. 네. 투정 부리고 자꾸 막 짜증내고 어리광을 부리는 남편한테는 하여튼 저 세수 시켜주고 코 풀어주고 머리 감겨주고 발 씻겨주면 된다. 네. 참조로 손 마사지. 저는 제가 직접 머리 감고 세수 다 합니다. 예, 특히 이 아내분이 정신적으로 남편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하기가 지금 많이 지쳐서 힘든 상황이라 근데 그냥 세수시켜주는 몸으로 정도는 이렇게. 이 정도의 액션은 네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여기서 좀 더 진도를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유추하건대 성심리 맥락에서 이분들의 성생활을 유추해 본다면 네. 전이 후희 같은 게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래서 뒤늦게라도 지금부터라도 전이나 후이 액션을 네. 좀 가미해서 두 분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등에다가 이렇게 오일 네. 발라서 쭉쭉 네. 등 쓸어주고 네. 이런 것만 해줘도 맞아요. 기분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이거 오픈하려고 생각했다 이제 그분과 이제 얘기하다가 이걸 아이디어 냈는데 저희가 가르쳐 줄게요. 제가 그거 잘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오세요. 네, 맞아요. 자 오늘 굉장히 디 앤서가 나왔어요. 네. 표현이. 이렇게 흘러나지 몰랐어요.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결론이 결국 발 씻겨준다로 나왔는데 근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어리광을 부리는 남편은 무조건 발을 씻겨주자. 자 오늘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